이번 시간에는 Amortized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ortized Analysis는 자료 구조에서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필요한 시간을 전체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의 평균 시간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Amortized Analysis는 Average Case Analysis와는 다르게 확률적 계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 최악의 경우를 모두 고려합니다. Amortized Analysis는 저희가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오퍼레이션과 비용이 적게 드는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각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그리그레이트 메소드고 또 하나는 어카운팅 메소드, 세 번째는 포텐셜 메소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고비용의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해 놓고 크레딧 혹은 포텐셜 값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비용들을 미리 지불하는 형식으로 최대 값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잡아주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저희는 스텝 오퍼레이션과 바이너리 카운트를 사용을 할 텐데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해 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mortized Analysis에서 Aggregate Analysis를 이용한 스택 오퍼레이션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스택이 맞습니다. 후입 선출 방식으로 이미 해왔던 것들이 차례대로 쌓였다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고 먼저 계산된 것들이 그 다음 계산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되죠. 보통 저희가 스레드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스택으로 많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 같은 경우에는 푸시 오퍼레이션과 팝 그리고 멀티 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결국 n번 들어갔다가 n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빅 O의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오브젝트가 푸시되는 경우 아무리 많이 푸시되더라도 팝 오퍼레이션이 돼서 푸시 한 번이 팝 한 번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최대를 빅 O의 n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모타이즈 코스트는 빅 O n에 대해서 n번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상수 시간에 처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멀티팝이나 멀티푸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모타이즈드 코스트가 상수값으로 표현될 것인가는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그리게이트 어널리시스에서 푸시와 팝에 대해서 알아보면 푸시의 복잡도는 기본적으로 비고의 n이고 팝의 복잡도 역시 비고의 n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멀티팝의 경우에는 스택이 비어있지 않고 k가 0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 팝, 현재 들어있는 스택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생각한다면 S와 K 중에 더 작은 값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택이 비어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택은 아무리 커도 비고의 n시간만큼이면 충분히 비워줄 수 있고요. 멀티팝이 수행된다면 그 시간 역시 최대 n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비고의 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n번 수행 가능하고 n번 찾다가 n번 뽑아내고 n번 찾다가 n번 뽑아내는 것을 n번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 시간 복잡도는 비고의 n제곱이 되는 것이죠. 어심토틱 노테이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비고의 n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그리게이트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복잡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n 오퍼레이션을 고려하면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각각의 팝은 푸시가 매번 수행돼야, 즉 푸시가 수행돼야 팝이 한번 가능하죠. 그래서 팝의 수행 횟수라는 것은 결국 푸시의 횟수와 동일하게 n번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푸시를 할 때 이미 팝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면 푸시 한 번에 대한 평균적인 값들을 모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푸시, 팝, 멀티팝 모두 비고의 n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푸시와 팝이 있는 경우에 비고의 n에 대한 n번 시간은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고, 멀티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멀티팝 자체는 n번의 푸시 이후에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의 평균 값은 비고의 n을 n으로 나눠서 상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바이너리 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카운트라는 것은 우리가 비트 플립을 가지고 숫자가 1, 2, 3, 4 증가할 때마다 어떤 비트가 몇 번 바뀌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현재 숫자는 0이고 그것을 비트로 표현하면 모두 0이 될 것입니다. 그때 1이라는 숫자, 0에서 1로 하나가 값이 증가하게 되면 비트는 맨 마지막 비트 하나가 바뀌게 되겠죠. 이때 또 1 증가해서 2가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비트는 0으로 바뀌고 0이었던 비트는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비트의 개수가 숫자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바뀌어야 하는 비트의 개수가 모두 다른 겁니다. 처음에 숫자가 작을 때는 조금밖에 안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3에서 4로 바뀔 때는 1, 0이라는 비트가 마지막 비트 하나만 바뀌면 3에서 4를 표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에서 4라는 값을 표현하려면 비트가 0이 1로 바뀌고 1이 0으로 바뀌고 1이 다시 0으로 바뀌는 3개의 비트가 플립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게 되면 14, 15 같은 경우에 비트가 하나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15에서 16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총 5개의 비트가 플립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증가할 때마다 비트가 하나씩 증가할 수도 있지만 숫자가 크게 바뀌면 크게 바뀔수록 더 많은 비트의 플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진 카운트에서 최대 비트 플립의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그림은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비트로 표현해 보고 그 비트에 대한 코스트를 누적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0에서 n까지 증가했다고 하면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 16에 대해서 비트의 값을 생각해 보면 총 31번이 비트 플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트 플립을 잘 구분해 보시면 숫자가 한 번 바뀔 때 플립은 반드시 한 번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비트가 플립하는 경우가 숫자가 2의 진수, 2의 지수승으로 단위로 바뀔 때마다 그 값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평균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숫자에 대해서 한 번씩이고 이진수일 때마다 이진수의 지수승만큼의 숫자가 바뀌게 되니까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보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자릿수에서 다 바뀌게 되고 모든 자릿수에서 바뀌는 것을 n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니까 비고의 nk가 되겠죠. 하지만 모든 비트가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성질을 분석을 해보면 A0일 때는 A1일 때는 A2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수가 2개, 4개, 8개 혹은 1개, 2개, 즉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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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성을 보이면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값들을 다 카운트를 해보면 전체 횟수라는 것은 2n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Amortized Analysis의 Accounting Metho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counting Method는 그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은행에서 어떤 값을
정립해 놓고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퍼레이션이 다르면 각각의 들어가는 비용, 차지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추가로 차지된 부분은 크레딧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가 이 크레딧이란 것이 실제 지금 사용하는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차후에 수행될 오퍼레이션에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그리그레이트 메소드에서는 모든 오퍼레이션의 차지들이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어카운팅 메소드에서는 오퍼레이션이 다르면 차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값들을 미리 정립해 놨다가 그 값을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어카운팅 메소드에서는 전체 어머타이즈드 어널리시스는 실제 코스트의 어퍼 바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크레딧 양은 항상 양의 정수이거나 혹은 0보다는 큰 값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즉 음값이 나오면 어머타이즈드 어널리시스에서 현재 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해 놓은 크레딧이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실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립을 넉넉히 해두어서 그 비싼 오퍼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실행이 가능하도록 적립을 해 놓는 거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카운팅 메소드를 스택 오퍼레이션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오퍼레이션은 푸시와 팝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었죠. 실제 푸시와 팝의 비용은 각 푸시와 팝에 대해서 어카운팅 메소드를 생각해 보면 푸시가 2, 팝은 2, 멀티팝은 0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시라는 것은 역시 차후에 있을 팝과 혹은 차후에 있을 멀티팝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불해 놓는 것이죠. 즉 푸시와 팝, 멀티팝의 비용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그 비용들을 푸시 상황에서 미리 차지를 해놨다가 그것을 적립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비어있는 스택에 푸시를 먼저 한다면 그 푸시된 값을 2를 아모타이즈드 크레딧에 저장을 해놨다가 모든 팝에 저장된 크레딧은 나중에 팝을 이용할 때 수행하게 되고요. 즉 그렇게 계산하게 된다면 팝의 수가 푸시의 수와 동일하게 돼서 전체 아모타이즈드 어널리시스는 다시 비고의 n이 됩니다. 이징 카운트에 어카운트 메서드를 적용해 보면 어카운트 메소드의 어머타이즈드 코스트는 그 값이 1이 되면 2, 0이 되면 0, 1에 대해서 크레딧을 저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비트 플립이 일어나서 0에서 1로 바뀔 때는 비용을 2를 미리 지불해 놓고 0에서 1에서 0으로 넘어갈 때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0에서 1이 됐다면 다시 그 1은 0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미리 0으로 돌아갈 때의 비용을 지불해 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모든 비트를 리셋하는 것을 크레딧을 이용을 해서 리셋을 하고 1이라는 숫자는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니까 크레딧도 항상 0 또는 양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어머타이즈드 코스트는 비고의 n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익스펜션과 컨트랙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동적 할당에서 쓰이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테이블을 사용을 하세요. 뭐 어레이나 테이블 같은 걸 사용하시다가 할당된 크기보다 데이터가 더 추가돼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테이블을 다시 할당을 하고 크기가 더 큰 테이블을 새로 할당을 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모두 복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복사하는 빈도가 자주 일어나면 자주 일어날수록 더 많은 복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하다가 테이블의 크기에 비해서 데이터 양이 너무 적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공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테이블 크기를 더 작게 할당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n개의 길이
길이가 n인 어레이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째 아이템을 넣는다고 할 때 새로운 테이블의 크기를 n 플러스 1로 할당한다고 하면 n에 대한 데이터를 복수하고 1의 값을 집어넣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다시 그 작업을 n 플러스 1만큼 복사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 1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더 크게 만들고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 더 적게 만든지가 이 아모타이즈 어널리시스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테이블 인서트와 테이블 딜리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테이블 인서트는 테이블에 빈 슬롯이 있다면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가 한 칸을 차지하고 그 상태에서 저장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테이블 딜리트는 테이블의 데이터 하나를 삭제해서 빈 슬롯을 하나 추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팩터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로드 팩터 알파라고 해서 테이블 전체 크기를 데이터의 수와의 상관관계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크기가 100이고 데이터가 10개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로드 팩터는 0.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테이블의 확장이라는 것은 로드 팩터가 1인 경우가 되죠. 즉 기존의 테이블 크기가 10이라고 주셨다면 10이라는 값이 10개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서 테이블에 더 이상 공간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로드 팩터가 꽉 차서 테이블을 확장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테이블의 크기는 기존의 크기의 2배를 할당을 하고, 그리고 테이블 인서트가 수행된다고 하면 로드 팩터가 항상 2분의 1이 만족하도록 수행되게 됩니다. 테이블 인서트를 생각해 보면 테이블 인서트라는 것은 원서가 하나 들어갈 때를 생각해야 되고,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갈 때 값이 1이 됐다면 그때마다 매번 추가할 때 1씩 추가하게 됩니다. i번 때 값이 들어갔어요. 그때 만약 테이블을 확장하게 된다면 그 i번째 삽입은 1이 아니라 i만큼의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i 값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체 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n개의 데이터가 있고 n번 수행할 때 데이터의 확장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그 경우는 전체가 비고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그리게이트 메소드로 생각을 해보면 i번째 삽입에서 테이블이 확장이 늘어난다 라는 것은 i-1이 2의 지수승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i는 하나씩 들어갈 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해서 확장이 일어나면 i 값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아모타이즈드 코스트를 3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모타이즈 코스트가 3으로 되는 이유는 일단 현재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해야 되고, 삽입을 했을 때 데이터가 꽉 차게 되니까 그 값을 다시 테이블을 확장한 다음 값을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동한 다음에 새로운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이동할 때 들어간 비용이 다시 추가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그리게이트 메소드에서 코스트를 3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데이터를 삽입하고 테이블을 늘릴 때마다 그 테이블의 값이 항상 양수 혹은 0 이상임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모타이즈드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모타이즈드 아날리시스라는 것은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을 때 하나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오퍼레이션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좀 더 정확한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비트 카운트나 스택 같은 자료 구조에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전체 시간을 계산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거의 방법으로 어그리게이트 메소드, 어카운팅 메소드, 포텐셜 메소드 같은 것을 알아봤습니다.